요즘 핫한 챗 GPT 여러분은 사용해 보셨나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숙제는 물론 논문도 알아서 척척 작성해내는 챗 GPT 때문에 교육계는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적하기 위해 AI 글을 식별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단어 몇 개의 조합으로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숙제, 자기소개서, 심지어 연애 편지까지 불가능한 영역이 있긴 할까요? 그럼에도 성공한 부자, 기업인들은 챗 GPT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동료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챗 GPT로 글쓰게 되면 글쓰기 능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해. 왜?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온 글들은 글쓴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독자들을 움직일 순 없어.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은 논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하고 글을 다 읽은 후에 독자를 움직이게 할 감정선과 글쓴이의 감정선이 일치해야 하거든. 흔히들 보고 듣고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남들이 내가 쓴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에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역대 미국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과 과정에서도 글쓰기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단순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습득력이 좋아지며 많은 분량의 글을 보더라도 정리된 이미지로 보는 듯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머릿속에 맴도는 복잡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 깔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글 쓰는 능력은 듣는 사람, 즉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입니다. 독자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보통은 무슨 내용인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궁금증에 대한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글쓰기의 능력이겠죠. 하버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하버드의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하기. 독자에게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기술은 가장 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한 후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길게 나열된 글을 읽을 때 결론을 모르고 읽으면 독자들은 대부분 중간에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루 일과 중에 독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워렌 버핏 또한 주주 서한을 보낼 때 핵심이 담긴 결론을 먼저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결론에 대한 핵심 이유 말하기.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들 덕분에 독자들의 글 읽기 수준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준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페이크 뉴스에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며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후기를 보고 투자 상품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독자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타당하고 나의 의사결정에 흠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죠. 즉, 결론에 대해 가장 큰 궁금증을 해소했으니 독자들 스스로가 설득당해도 문제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하기에서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했더라도 근거가 부족하다면 설득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례 설명하기. 글쓴이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던 적이 있으시죠?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임에도 감정선이 공유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처럼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설득하려는 내용이 글쓴이의 일방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비슷한 사례를 들려주면서 서로의 감정선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제시했던 의견들에 대한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확신과 가깝게 바꿔주는 기술인 것이죠. 네 번째, 결론을 강조하고 제안하기. 독자가 마음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논리적인 글쓰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내용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을 먼저 말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가장 먼저 해소하고, 두 번째, 결론에 대한 핵심 이유를 설명하여
독자들의 의심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세 번째, 허물어진 마음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비슷한 사례들을 더해 감정선을 공유하고 끝내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이 활용 정점이죠. 글을 다 읽은 후에 독자들이 글쓴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결론을 강조하고 행동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논리적인 글쓰기는 철통과 같은 독자의 마음을 녹여 의도한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에서는 글쓰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딜 가서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신입생들은 입학 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위 4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의 생각을 전파할 수 있는 평생의 자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